안녕하세요. 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25회입니다. 오늘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성철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우리는 멕시코에서 공부도 같이 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함께 또 만나게 되네요. 네. 오늘 교수님 마시고 좀 특별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에네깽이잖아요.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이걸 저게 약간 유화잖아요. 유화인데. 이거 유화예요? 예, 유화인데 이제 이게 에네깽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게 한국 분들은 에네깽 하면 조금 좀 약간 이제 귀에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그 식물인데 일종의 용설란이죠. 용설란. 용설란. 그 용설란을 자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네요. 용설란인데 그 옆에 왜 노란 게 어떤 그 에네켄이란 요 잎을 마체테라는 그 라틴 아메리카 전통의 칼로 저 칼이 마체테죠. 그렇죠. 예, 이걸로 이제 아마 이제 절단 자르는 거를 묘사한 건데 요거는 그 밑에 지금 약간 선생님 쪽 에니켄 농장이라고 있죠. 에니켄 농장이라고. 요거는 에네켄이라는 그 당시 마야 언어를 한국인 노동자들이 에니켄이라고 이제 많이 불렀거든요. 에네켄 발음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요거를 그리신 분이 조영화 씨라고 멕시코 이민 2세 분이에요. 조금 아르헨티나에서 좀 유명한 화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게 언제 그린 건가요? 제가 그건 안 물어봤는데 2005년도에. 2000년. 그럼 그림 자체는 최근 것이네요. 최근 거죠. 근데 이민 2세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2세인데 이분은 이제 멕시코 이민은 아닌데 후손분은 아닌데 아마 자기들 아마 이민 2세로서 뭐 에네켄의 그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일했던 옛날 그 우리 한국인들 그 얘기를 아마 좀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이 그러면 지금 그분이 지금 그리신 노란 사람은 그 에네켄 농장에서 이 에네켄을 자르고 있는 한국 분이신 거네요. 그렇죠. 한국 노동자의 그걸 그린 거죠. 제가 선생님 멕시코 있을 때 어느 날 선생님 뵈니까 뭐 멀리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갔다 오셨다 그러면서 104세 그 당시에 104세 되셨다고 그랬던가? 104 이제는 돌아가셨겠죠? 뭐 돌아가셨죠. 우리 학생 때니까 104세 되신 한국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아직도 한국말을 하시더라. 그래서 놀랐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이 도대체 이 에네켄 농장과 전부 다 관련되신? 관련된 거죠. 그분도 그러니까 에네켄이라는 게 이걸 조금 멕시코 이민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에네켄 얘기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오늘은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뭐 잃어버린 역사라 그럴까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역사도 되고 시간도 되고 시간도 그렇죠? 되고 뭐 그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얘기부터 해주시. 이건 에네켄 농장. 할머니가 지금 저게 에네콩이죠. 지금 그렇죠. 저게 에네켄 잎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 멕시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식민지보다는 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아시엔다가 지금 아마 안 쓸 거예요, 저게. 농장이죠. 대농장. 그렇죠. 대농장의 흔적일 겁니다, 아마. 지금도 유카탄 가면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뭐 많이 이제 부서지긴 했는데. 낡아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도 거기에 아직도 이제 저 에네켄이라는 걸로 저 잎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주로 노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로프.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그 효용 가치가 없는데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는 엄청난 수요가 있었죠, 당시에. 주로 이제 특히 미국에서 그 맥코믹이라는 그 회사가 뭘 발명을 하냐면 그 기계로 그 땅 밀 경작하는 기계 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무슨 혁명까지는 아니지만은 밀수학에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밀을 수확을 많이 하게 되니까 밀을 그 담을 푸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푸대에 쓰는 노끈. 그게 그것이 에네켄. 엄청난 수요가. 그게 에네켄이 저기서 저거를 추출을 하면은 이제 거기 섬유가 나오거든요. 저걸 이제 말려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그 에네켄으로 만든 노끈이 당시는 왜 증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돛이라고 그러나요? 그 돛담배. 돛담배. 그때는 전부 범선이죠. 그렇죠. 전부 다. 범선에 들어가는 로프가 다 그거죠. 범선과 함께. 근데 그게
1920년대 이후에 예. 이제 마닐라 로프가 막 만들어지고 예, 마닐라 섬. 네, 네, 마닐라 섬으로 섬. 만든 그 걸로. 특히 이제 그 화학 섬유 예. 그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 이제 에네켄 요로 만든 노건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네켄 산업도 이제 쇠퇴가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예, 저 오늘 우리들은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저 에네깽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아, 에네깽. 그래서 아까 그 네. 할머니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아, 여기 계신 이 할머니를 제가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요. 그 가운데가 이제 저분이 김순희 한국 이름은 김순희고요. 이분이 그 당시에 만나셨을 때 100살이 넘으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그 에네켄 이민으로 그때 1세분이세요. 이분이 제가 이제 그때 86년도 87년도에 만나가지고 예. 이분하고 이제 두 번에 걸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한국말로 했어요. 한 거의 한 5-6시간 했던 것 같아요. 이틀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아, 두 번에 걸쳐서. 예, 86년도에도 한번 갔고 87년도에도 가고. 근데 지금도- 한국말로 그분이 한국말로. 당신의 이민 당시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물어봤죠. 이분이 음. 어떻게 오시게 됐냐 이제 예. 물어봤더니 그 아마 16살 때 오셨는데 이분이 동갑내기예요. 남편이 남편도. 배제학당을 다녔던 분인데 중학생이야. 아. 근데 그때는 뭐 중학생이라도 지금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대단히 인텔리시. 아니 이미 결혼을 했어. 한 상태야. 예. 이제 서울 분이고. 네네. 근데 하루는 이분이 그 밖에 나갔다 집에 오시면서 우리 저 이민 가자 어디 묵서가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그 광고를 멕시코 묵서였습니까? 묵서가 아, 그게- 묵서가 네, 멕시코를 한자로 쓰니까 묵서가거든요. 예. 거기 아마 그게 아마 그 중국 발음은 아마 그게 멕시코가 되나 봐. 아, 예. 네, 그건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묵국이라고 그러면 이제 멕시코라고 그러거든. 예. 그래서 저 멕시코 시티 묵경이라고 그래요. 묵경. 아, 묵경.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묵. 네. 왜 옛날에는 왜 독일도 덕국이라고 그러고 예, 덕국이랑 미국도 그래서 미국이죠. 프랑스는 뭐 불국 뭐 이렇게 불국,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그분이 고희민 씨예요. 이분 아까 할머니가 할머니의 이제 남편분이. 이제 김순희 할머니시고 예. 스페인 이름은 후아나 킴이고 예. 지금 오른쪽에 옆에 있는 분은 이제 그 할머니 저 맏딸 아, 맞다. 알리시아 킴이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분 이제 집이 좀 아주 그때 제가 갔을 때 유복하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찍은 거예요. 그 사진 찍었고. 예. 아무튼 간에 고민 씨라는 이 남편이 이제 멕시코에 이민을 가자 그래서 이제 준비하자.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는 뭐 멕시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낯선 땅에 그리고 뭔가 두렵고 가지 말자 그래도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이민을 하려면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 대리점에. 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보시는 저게 저 오른쪽에 예. 그게 저 대한일보의 아, 광고문이에요. 광고문이에요. 예, 지금은 옛날 고체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예.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있는 거예요. 보면은 뭐 농부 모집 광고로 돼 있을 거예요, 저게. 그 타이틀이 제목이. 예. 보면은 뭐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합중국 이웃에 묵서가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미국처럼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나 청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이 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한 4년 동안만 그 계약을 하면 저기에 그 어조구를 따는 일이 돼 있거든요. 그 어조구가 아까 본 에네켄. 에네켄입니다. 에네켄 아마 난 어디서 나온지가 오늘 모르겠는데 어조구. 그래서 어조구라고 써. 제가 나중에 이제 멕시코 가서 이민 2세 분들 만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조구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이제 어쨌든 16살에 이민을 이제 남편이 이제 해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서 그런 얘기가 들은 거예요. 자기는 떨어졌다고. 남편이요? 이민 거기 심사에서. 그래서 손을 보자 그랬나 봐요. 그 손이 학생이니까 예, 예. 노동한 흔적이 없는 거야. 하나도 깨끗했겠죠. 예. 그 너는 안 된다. 근데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1903년에 그 뭐죠? 하와이에 사탕수수 이민이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한테 인구의 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붐은 아닌데 뭔가 왜 먼 나라,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동정이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멕시코 이민하고 이 아메리카 미국 이민하고를 서로 구별을 못한 거라. 그렇죠. 더구나 미국 옆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웃나라. 우리가 지금도 멕시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1900년대 초에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간 사람이 뭐 좋았다고 소문이 나요. 아무래도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그 힘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같지는 않지만 알려 있었죠. 그래도 그렇죠. 선교사도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다음에 뭐 1900년대 뭐 초니까요. 의사도 들어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물론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대한 거는 강대국이라는 국어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나라에 이민을 갔다. 그러니까 하와이는 이민을 많이 가요. 한 7천 명 넘게 가요. 4차례 걸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사진 결혼이라는 걸 하거든요. 하와이 같은 사람들이 되게 총각들이야 단독. 그 사람이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부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진 교환해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인데 사진 결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순희 할머니가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인터뷰 할 때. 그런데 웬걸 이분이 무슨 뭐 또 다시 가서 뭐 쑤셨는지 뭐 가겠다고 간곡히 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학교 때 온 거예요. 중학교 때 16살 먹은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1905년도에 16살 때 남편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왔잖아요. 멕시코에. 네. 근데 제가 저분을 만난 게 1986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103살인가 그래. 103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4살. 한 해당. 네. 104살 때까지 보고 88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거라. 제가 88 올림픽도 막 하고 그랬거든. 근데 물론 그분은 88 올림픽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 뭐 하는데 뭐라는 근데 그분은 103세가 되실 때도 한국에서 그때 이민 안 왔으면 그럼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래요. 자기는 근데 이분 가족분들은 굉장히 다 잘 됐어요. 다 유복하셔. 잘 사셔야지 뭐 아들, 손자 이런 사람이 해서 아주 잘 사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한국을 그렇게 한번 제가 이제 86년하고 87년도에 저번을 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한번 가고 싶다는 거라. 그분은 멕시코에 간 이후로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한 번도 못 돌아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할머니 그래서 가시면 어디 가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평양에 가고 싶다는 거라. 평양이요? 서울 분이시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평양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평양에 할머니 못 가요. 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86 남북이 갈라진 거를 이분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양에 자기 시아버지 무덤이 있대. 시아버님 무덤을 한번 가야 되고 서울에는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라니까 너무 반겨하는 거예요. 저를 날 많이 기다렸대. 내가 이제 이분 집에 찾아가기 전에 사전에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때 말해도 지금이야 그 이후로 뭐 기자들 뭐 학자들이 가서 막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86년도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86년하고 87년도는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런 이민들을 우리 본국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 한국말 하는데 본토 한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한국말을 테스트하고 싶어요. 아, 제가 아직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 분들을. 제 한국말이 어떻습니까? 아, 있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외국에서 안 쓰고 쓰지 않으시니까. 안 쓰고 자기네 말은 옛날 말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저 김순희 할머니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 서울 어디냐면 저분이요. 지금이면 북창동이에요. 북창동. 거기 사신 분이에요. 서울 한가운데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저도 할머니 그 동네 살았어요. 막 이제 그랬더니 아이고 북창동에 가면은 거기 골목길에 거기 반찬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김간의 할머니 그 안녕하시고 뭐 이런 식의 막 그게 이제 이분은 왜냐하면 16살 한국을 떠날 때의 기억 거기서 딱 멈춘 거잖아요. 그렇죠. 10살에. 한국은 거기서 멈췄죠. 없죠.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는데 막 얻은 일처럼 얘기하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저 알리시아 킴이라는 저분도 한국말을 하세요. 큰 따님도 이게 저분이 저 집안이 장수하는 집안이에요. 할머니가 104살이시고요. 예. 저때 103살. 제가 그 알리시아 킴 그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가 작년 때 그때 85살이었어요. 저기도 할머니네. 네. 근데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장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이 있긴 한데 고흥영 씨라고 예. 그 저 할머니 장남이에요. 장남. 고흥영이라는 할아버지를 제가 왜 저 할머니도 알게 됐냐면 메리다에 제가 한국인 에네켄 이민을 조사를 필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고흥영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84살 먹은. 네.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하시는 거라. 아. 이분이 1905년도에 멕시코에 태어났어. 저 김순희 할머니 장남이야. 예. 응?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1905년에 출발했죠. 출발하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거. 임신해가지고 예. 농장 일하다가 빨래하다가 탄생하신 분이야. 장난이. 어머니가 아까 저 빨래. 할머니가. 아까 어머니. 빨래 개인다고 막 하다가.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당시만 해도 그때 한국 사람이 소수긴 하지만 이렇게 그 한글 학교도 세워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초기에 1세분, 2세분들은 한국말을 다 한 거예요. 그래 한글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좀 띄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할머니는 메리다에 그럼 안 계셨습니까? 아니죠. 이분은 티와나. 그러면 티와나는 지금 멕시코 북쪽 아닙니까? 북쪽이죠. 미국 북쪽이죠. 예. 메리다는 맨 남쪽이죠. 유카탄. 그러면 한 처음부터 좀 이민사를 약간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내가 돼서 이 멕시코 그래요. 여기에서 이쪽으로까지 이동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1905년에 그러니까 공고문을 보고 이 할머니의 남편께서 그렇죠.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모집을 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겠네요. 그렇죠. 배 타고. 예. 몇 명 정도 어떻게 그때가 예. 1033명. 1033명. 예, 그거는 상당히 많네요. 많이. 뭐 지금도 적지 않은 거 적지 않은 거죠. 단번에. 그러니까 예. 저기 노동자로 계약해서 1033명이 임차장을 출발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 제물포라고 그랬는데 제물포항. 이제 그렇죠. 인천이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전국에서 서울, 평양, 수원 서울, 그때 18개가 대리점이 있었어요. 이민 모집. 오. 그래서 이제 그래 그거를 1905년이면 아직 일제가 설치지 않을 때인가요? 아직 일사조약까지 맺어지기 전이죠. 일사조약까지. 네. 예.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얘기가 긴데 예. 그럼 제가 선생님이 이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아마 우리 예. 이거 듣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아까는 이제 두서없이 막 이제 이민 얘기, 에네켄 얘기가 아니에요,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선생님들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그 멕시코 유카탄 반도가 예. 거기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한 그러니까 멕시코 혁명 전까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주요 산업이 에네켄 산업이었거든요. 그전에 용설란이죠. 목축이었는데. 예. 그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네켄이 굉장히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밀이 엄청나게 수확이 많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그 푸대나 그 자루에 노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선박의 로프로 굉장히 이제 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하면서 물론 그 대부분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수경. 그러니까 유카탄 반도에 옛날에 목축을 하던 데를 다 부시고 예. 거기에 에네켄을 심은 거예요. 에네켄 잎을. 이거는 마치 지금도 뭐 지금도 유카탄은 많죠. 전부 다 용설란으로 뒤덮였죠. 그게 아마 미국의 어떤 그 제국주의 전략이에요. 그게 또 하나야. 그게 뭐냐면
콜롬비아에 커피 신고 예, 예. 엘살바도르에 바나나만 모노컬처 예, 예. 쿠바엔 사탕수 신고 그건 하듯이 그게 미국이 주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아, 유나이티드. 물론 그 유명한 요거는 유나이티드 에네크는 좀 관계 없어요. 유나이티드 프루트랑 상관은 없지만. 나는 그래도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단일 작업을 그럼요. 이게 주도하는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멕시코 그 당시 유카탄의 그 정계라든지 경제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 독재 체제하고도 연결돼 있고 예. 그 당시에는 이게 스페인 말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아시엔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엔다라는 예, 게 대농장이죠. 대농장인데 그냥 네. 농장만 큰 게 아니고 예. 농장의 그 대농장주 그러니까 농장주를 우리가 스페인 말로 아센다도라고 그러는데 이 아센다도는 그냥 쉬운 그냥 돈이 많거나 농장을 큰 걸 가진 주인이 아니라 일종의 조그만 거기가 왕국인 거죠. 킹덤. 거기에 아센다도 주인은 뭐냐면 행정, 사법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생사여탈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에네겐 농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본의 이 논리에 의해서 저렴한 그 착취하고 예. 그래서 자기네들 부를 키워나가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네겐 자르는 게 선생님 유카탄 반도 마야 그쪽 가보셔 알겠지만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가. 예, 무지하게. 근데 이 에네겐이 그 건조하고 무덥고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마야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에네겐 그 절삭 자르는 게 그 동원이 됐는데 그 마야 사람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약하잖아요. 예, 약하니까 저도 뭐 키가 그러면 저 키도 정도밖에 적고. 안 되겠죠. 160 예.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이 거의 1년에 다 죽는 거예요. 에네겐 노동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언제나 노동력이 부족한 그래서 거야. 생산을 못 하는군요. 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근데 사람들 그것도 이제 그 후의 얘기고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아시아를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북부에 응. 토모치기니 뭐 이렇게 그런 인디오 부족들이 있거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요. 얘네들이 그 포르피리오 디아스라고 그 당시에 독재자 체제 예, 1905년이면 막 그렇죠. 반란도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얘네들한테 전쟁을 시켜가지고 예. 얘네들 한 10만 명 정도를 폰을 잡아서 예. 북쪽에서 치워와 있죠. 예.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예, 미국하고 국경지대죠. 거의. 그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뭐 역사도 예. 아주 정말 비참한 사건이고 그래서 뭐 문학 소설도 나오고 그러는데 토모치기라고 이제 그러는데 토모치족이야. 토모측죠. 이 사람들을 그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 거기서부터 예. 남부 유카탄까지 데려온 거예요. 10만 명을. 이게 일종의 엑소더스야. 그렇죠. 엄청난.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치와와 지역은 미국하고 거의 붙어 있는 그렇죠. 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멕시코 전역을 거쳐서 그렇죠. 동쪽 그러니까 얘네들을 유카탄 반도 뭐냐면 끝까지 온 거군요. 에네겐 농장 노동자로 이용을 하려고 일부러 전쟁을 벌려서 예. 걔네들을 포로를 만들어서 예. 가족까지 포함시켜서 대장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야 유카탄까지 내려오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수단까지 쓰는 거예요. 10만 명씩 와요. 걔네들이 또 다 죽어. 견디지 못하는 거라. 근데 1800년대 말에는 미국의 왜 샌프란시스코를 위시해가지고 왜 그 태평양 철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엄청 오잖아요. 예. 중국 사람 풀리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그 당시에 멕시코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북부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미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주로 이제 광동 지방이나 이쪽 사람들이 이제 미국 거쳐가지고 멕시코까지 들어와요. 그래 에네겐도 이제 노동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말했을 멕시코 중국식은 중국 음식점 되게 많은데 전부 다 꽝뚱식이거든요. 그게 꽝뚱. 그때 그 캘리포니아에 들어갔던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요새 그 광동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엄청 내려. 많이 가잖아요. 불법인도 많고 거기다 광동으로 보면 돼요. 거기가 전통적으로. 베이징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국이 뭐 베이징식이고 음식점이 음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멕시코 있을 때 보면 깐또네스 그게 광동이잖아요. 광동에 이제 스페인 발음인데. 이 옆으로 잠깐 샜네요. 또 그렇게 중국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에네겐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에네겐 자르는. 이 아시아 이쪽 사람들이 좀 이게 강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강한 거거든. 좀 바리바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된 일을 시키고 가혹한 노동 뭐 섭씨 45도 이상 되는 그 무더위에서 그래도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 노동을 그걸 견디는 게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농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시아 사람들은 이게 아주 강인한 민족이다. 특히 예. 에넨케처럼 이런 험한 노동을 시키기엔 너무나도 적합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인데 들을 수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넨케 노동 자체가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그 유카탄 반도에 와서 기존에 와 있던 그 중국 사람들이 전부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에넨케 농장 수는 더 커지고 수요는 많아지니까 수요는 노동력은 계속 필요한 거라. 예. 근데 대책이 없는 거라. 이거는 이제 멕시코 내부에서 들여올 수 있는 노동력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농장주들이 이제 연합체가 있거든요. 이제 뭐 위원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죄송합니다. 브로커 역할을 하는 영국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영국 사람이면서 뭐 또 국적이 멕시코 사람이어서 예. 자기도 에넨케 밭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근데 이 사람의 주된 업무는 뭐냐면 일종의 에이전트야. 노동력 공급. 요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 당신이 아시아에 가서 노동력을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일본을 가는 거라. 예. 일본을 거쳐서 이제 중국을 들어가요. 예.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관리들을 만나는 거라. 음. 야, 우리 에네켄이라고 우리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당신들 중국인들이 너무 근면하고 일 잘한다. 우리 좀 더 보내달라. 그때 중국 관리가 청나라 이제 옛날 청나라죠. 관리가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들 농장주들이나 그 십장들이나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학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어떤 통해서 우린 더 이상 안 보낸다. 이런 나라, 당신 같은 나라에. 그러니까 이 마이어스라는 이 영국인이 굉장히 낙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는 그래도 장담을 하고 왔을 거 아니야 농장주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온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은 그때만 해도 이미 식민 회사가 있습니다. 식민의 역사가 우리보다 체계적인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1905년도에 식민 회사가 있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 이민. 그렇죠. 이민 회사예요. 예. 대륙 식민 회사라고 있어요. 거길 찾아가요. 거기 이제 부사장을 만나서 에네켄 이민 그 노동력 그런 걸 좀 설명을 하고 청나라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일본 노동자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노동자 어떻게 좀 봤더니 그 대륙 식민회사의 그 내 이름은 잊었지만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일본에는 개인적으로 이민 회사를 통해서 가는 이민은 없다. 그때만 해도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정부 대 정부가 하는 거야. 브라질 이민도 정부 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이민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민과 비교해서 조금 수월했던 거예요. 당시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가면은 그쪽 정부가 땅을 얼마나 불안해 준다든지 어떤 숙소를 뭐 미리 마련해 준다든지 끝난 거. 그러니까 숙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같은 이민이라도 그 사람들은 금방 정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 일본에 갔던 그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인 그 대륙 식민회사의 부사장한테 일본은 개인적으로는 이민을 송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낙담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